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매일 밤 빨간 숫자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2년 동안 투자로 날린 돈이 무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믿었던 대기업 주식들이 하나같이 저를 배신했죠. 이런 식으로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야 하는 건가? 절망하던 그때 지하철에서 만난 한 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해고 통보를 받던 날 저는 이상하게도 웃고 있었어요.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배당금 덕분에 마음의 여유가 생겼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돈으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창업에 도전할 용기까지 얻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분이 알려주신 코어 마이너스 위성 전략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이 어떻게 절망적이던 제 투자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오늘 그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로 고민이 많으시거나 앞으로 올바른 투자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경험담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투자 실패의 늪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손은 또다시 떨리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 빨간 숫자들이 나를 조롱하듯 춤추고 있었다.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 손실이었다. 29살 중견 제조업체 기획팀에서 야근에 찌든 채 살아가는 내 인생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주식 투자마저 연속으로 배신하고 있었다. 젠장 또 망했네. 한숨과 함께 의자에 몸을 맡겼다.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내가 믿고 투자했던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이 하나같이 나를 실망시켰다. 월급으로는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도 버거운 현실 앞에서 투자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었는데 하지만 매번 결과는 참담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는 걸까? 정말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퇴근길 지하철에 몸을 맡기고 있을 때였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눈에 들어왔다. 정갈한 회색 정장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그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그가 읽고 있던 경제신문의 헤드라인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국민연금, 해외 자산 비중 70%로 확대 예정.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를 늘리네. 그 말을 들은 중년 남성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젊은 분이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나는 당황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열렸다. 지하철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한다는 게 어색했지만 왠지 모르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졌다. 네, 사실 투자를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계속 손실만 보고 있어서요. 국내 주식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을 접었다. 제 이름은 김정호입니다. 은퇴한 경제학 교수죠. 젊은 분의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했고 또 다른 투자 조언을 듣는 것도 지겨웠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온화한 미소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았다. 네, 좋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김 교수님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는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젊은 분의 수입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당연히 회사 월급이죠. 그럼 그 월급은 어느 나라 경제와 연결되어 있나요? 한국이죠. 맞습니다. 그럼 투자하신 자산들은 어떤가요?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모두 한국 기업들이에요. 김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며 설탕을 저었다. 바로 그겁니다. 젊은 분은 지금 한 척의 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셈이에요. 한국이라는 배의 생업도
자산도 모두 실어 놓은 거죠. 그 배가 흔들리면 젊은 분의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그제야 뭔가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합니다. 생업은 한국에 두되 자산은 전 세계에 분산시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한국 경제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김 교수님은 냅킨에 간단한 그림을 그렸다. 가운데 큰 원과 주변에 작은 원들이었다. 이걸 코어 위성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바퀴를 생각해 보세요. 중심축인 허브가 튼튼해야 살들이 제 역할을 하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코어는 안정적이고 분산된 자산으로, 위성은 개인의 취향과 전망을 담은 자산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나는 점점 흥미로워졌다. 이런 체계적인 접근법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다. 코어에는 뭘 넣어야 하나요? 미국 S&P 500 같은 글로벌 지수 ETF가 좋죠.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셈이니까 위험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채권도 일정 비율 넣고요. 위성에는 개별 종목이나 비트코인 같은 걸 소액으로 담으면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요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투자하는 게 맞나요? 김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저성장 시대에는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 해요. 과거처럼 주가 상승만 노리면 안 되고 인컴 자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컴 자산이요? 배당을 꾸준히 주는 주식,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 리츠 같은 것들이죠.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매달, 매분기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들 말입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김 교수님이 준 명함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투자해 왔는지 깨달았다. 하루하루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단기 수익만 쫓아다녔던 것이다. 다음 주 나는 김 교수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다. 그는 흔쾌히 만나주었고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동안 보유했던 국내 주식들을 정리하고 미국 S&P 500 ETF와 글로벌 채권 ETF를 코어로 설정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리츠와 몇 개의 배당주를 위성으로 소액 투자했다. 처음에는 답답했다. 매일 오르내리는 주가를 보며 매매하는 재미가 없어졌으니까. 하지만 한 달 후 내 통장에 처음으로 배당금이 들어왔을 때의 기분은 잊을 수 없다. 비록 몇만 원에 불과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그런데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 회사가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직원의 30%를 감원한다는 공지가 떨어졌다. 나는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절친한 동료 성민이는 명단에 올랐다. 현우야, 나 어떻게 하지? 대출도 있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성민이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나는 김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다. 교수님, 제 친구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됐어요. 뭔가 도움을 줄 방법이 없을까요? 김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친구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셋이 만난 자리에서 김 교수님은 성민이에게 말했다. 지금 상황이 어렵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기회로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소액이라도 투자를 시작해 보세요. 한 주라도 사면 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민이는 반신반의했지만 퇴직금 일부로 작은 투자를 시작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우야, 정말 신기해. 주식 한 주만 사도 뉴스를 다르게 보게 되더라. 그리고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뭔가 안정감이 느껴져.
1년이 지났다. 내 포트폴리오는 꾸준히 성장했다.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과 분배금이 쌓이면서 나는 점점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등락에 더 이상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내가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에게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었고 전 세계에 분산된 자산들이 있었다. 설령 몇 달간 수입이 없어도 당장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오히려 이 기회를 새로운 도전의 발판으로 삼기로 했다. 그동안 꿈꿔왔던 창업에 도전해보기로 한 것이다. 김 교수님은 내 결정을 응원해 주었다. 견우 씨가 진정한 투자의 힘을 깨달았네요.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제 젊은 분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창업 초기는 힘들었다. 매출이 불규칙했고 때로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 투자 자산에서 나오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마치 든든한 뒷배경 같았다. 2년 후 내 사업은 안정 궤도에 올랐다. 그리고 내 투자 포트폴리오도 더욱 탄탄해졌다. 이제 나는 김 교수님의 조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있다. 어느 날 김 교수님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견우 씨, 이제 더 이상 제가 가르쳐 드릴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스스로 답을 찾으셨으니까요. 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진 깨달음을 말했다. 교수님, 이제 저도 확실히 알겠습니다. 진정한 투자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마법이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지혜라는 것을. 내 생업이 한 나라에 묶여 있다면 내 자산만큼은 전 세계에 뿌려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라면 꾸준히 열매를 맺어주는 나무들을 심어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의 핵심을 튼튼하게 지키되 변화에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코어는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고 위성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것. 그리고 현금은 도망의 수단이 아니라 기회를 잡기 위한 숨구멍이라는 것을. 결국 투자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게임이 아니라 내 삶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도구였습니다. 이제 저는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부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평화는 현명한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김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과거의 저처럼 투자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국내 주식에만 모든 걸 걸고 계시진 않나요? 매일 주가 등락에 스트레스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이 경험담을 나누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의 진정한 힘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코어 위성 전략으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잡고 글로벌 분산 투자로 위험을 줄이며 인컴 자산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 걸음씩 시작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도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인 투자 경험담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투자 실패를 겪으셨던 분들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성공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코어 자산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첫 배당금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투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간다면 분명히 시간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